67세 중년 여성이 털어놓은 60대 재혼 부부의 황혼의 사랑 이야기. 제 주위 친구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 나이에 재혼하면 어떤 기분이냐고 말이죠. 그럼 저는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이라고,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제대로 겪게 된다고 말이죠.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고요?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혜숙입니다. 올해 67세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인천에서 늦은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되니 콜이 들어왔죠. 골목길 어귀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조수석에 앉더니 목적지를 말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조용히 운전했을 텐데 그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사님, 혼자세요? 순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물음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더군요. 네, 벌써 오래됐네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더 말할 용기가 없었죠. 그 남자는 한기주라고 했습니다. 69세였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뭔가 무거운 걸 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부를게요. 그때는 그냥 단골 손님이 생기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익숙한 기사를 계속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한기주 씨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거든요.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더군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일 정말 한기주 씨가 다시 부를까?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손님들과는 목적지 얘기만 하고 집에 오면 혼자죠. 그런데 한기주 씨의 질문 하나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 한기주 씨가 정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죠. 콜을 받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기주 씨가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조수석에 작은 포장지를 올려놓았어요. 운전하시느라 식사 거르실까 봐서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어요. 직접 싼 것 같았습니다. 단무지 색깔이 선명하고 계란도 두툼하게 들어가 있었죠.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지만 한기주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참 적은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김밥 냄새가 차 안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집밥 냄새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김밥을 싸주곤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싸준 김밥을 받아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한기주 씨를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나서야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짠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만들어준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나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기주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매번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날은 참치김밥, 어떤 날은 소고기 김밥이었죠. 한 번은 주먹밥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매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사양했지만 한기주 씨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혼자 먹기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혼자 먹기엔 많다는 말, 그 안에 담긴 외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한기주 씨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전화가 오면 마음이 설렜고 오지 않으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한기주 씨는 여전히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배려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김밥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받은 김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잊고 살았구나. 이런 작은 관심도 이렇게나 고마울 수 있구나. 한기주 씨와의 만남이 일상의 작은 기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한기주 씨의 목적지에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주 바닷가 쪽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월미도, 소래포구, 송도 해안가 모두 바다가 보이는 곳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다를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한기주 씨는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그대로 앉아서 바다를 한참 바라보시더군요. 5분, 때로는 10분씩이나요. 기사님도 바다 좋아하세요? 어느 날 밤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한기주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다가 검은 밤하늘과 맞닿아 있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좋아하죠. 시원해서요. 저도 그래요. 특히 이 시간대가 좋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한기주 씨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움? 아니면 외로움? 여기, 예전에 누굴 기다리던 곳이에요. 갑자기 한기주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누구를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기주 씨는 한참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요. 아내가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과거형이었어요. 좋아하던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처럼 혼자가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찾아다니시는구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한기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기주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누굴 기다리던 곳이에요. 저도 그런 곳이 있었는데 남편과 자주 가던 인천대공원, 함께 산책하던 자유공원. 이제는 혼자 가기 힘든 곳들이죠. 그 이후로 한기주 씨와 나누는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짧은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오늘 김밥에 단무지 많이 넣었어요. 기사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기지 않고 다 드시더라고요. 단무지까지요. 그런 작은 관찰들이 고마웠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봐 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날은 오늘 바람이 세네요.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기주 씨의 목적지는 여전히 바다 근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저처럼